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알리바바 그룹의 2025년 9월 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내용인데요. 저희가 한번 깊게 파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시작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숫자가 눈에 딱 띄어요. 전체 매출은 작년보다 15%나 올라서 2,478억 위안을 기록했는데 정작 순이익은 53%나 급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맞아요. 반토막. 언뜻 보면 회사가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알리바바의 아주 의도된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건 두 개의 큰 축, 바로 AI와 소비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알리바바가 마치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이커머스 공용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 선언요? 네, 이건 단순한 실적 보고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완전한 AI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뭐랄까 출사표 같았거든요. 단기 이익의 희생은 그 전환을 위한 비용인 셈이죠. AI 기업으로의 출사표라니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선언의 근거가 되는 숫자들부터 한번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역시 AI하고 클라우드 사업부 실적인데요. 맞아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부문 매출이 34%나 성장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안에 AI 관련 제품 매출이에요. 네. 이게 무려 9분기 연속, 그러니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 분기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9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이요? 네, 매 분기 100% 이상씩 2년 넘게 성장했다는 건데 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뭔가 통계에 착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저도 처음에 믿기 힘들었죠. 근데 여기에는 명확한 두 가지 트렌드가 작용하고 있어요. 어떤 거죠? 첫째는 고객들이 이제 단순히 서버 공간만 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프라부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도구까지 한 번에 싹 제공하는 풀스택 공급업체를 원한다는 거죠. 알리바바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고 있는 거고요. 한 곳에서 다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더 강력한 AI를 돌리려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컴퓨팅 파워랑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AI 서비스가 잘 팔릴수록 전통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도 덩달아 폭증하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두 바퀴가 서로를 막 밀어주면서 저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AI 모델 하나 잘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인프라까지 함께 팔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거네요. 구체적인 사례들은 있나요? 뭐 MBA나 메리오트, 보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네, 바로 그 기업들이 알리바바를 선택한 이유가 그 풀스택 역량 때문입니다. 특히 알리바바의 대표 AI 모델인 QN3 맥스는 코드를 짜거나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 도구로서의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말요? 네. 기업 입장에선 검증된 고성능 모델과 안정적인 클라우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이게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인 거죠. 기업 시장, B2B만 공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개인용 AI 비서 앱인 QN 앱을 출시했는데 공개 베타 첫 주 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넘었다는 것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알리바바 전략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요? 네. 그 1,000만 다운로드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단순히 인기 있는 앱 하나가 추가됐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사용자 데이터가 결국 타오바오의 상품 추천, 또 A맵의 길 안내랑 결합할 때 진짜 위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AI 비서를 만드는 걸 넘어서 알리바바 제국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정문을 만드는 작업인 셈이죠. 새로운 정문. 네. 중국 시장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AI 모델과 타오바오 같은 압도적인 커머스 생태계를 동시에 가진 회사는 알리바바가 유일하거든요.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사람들이 쇼핑하고 길을 찾고 음식을 주문하는 이 모든 일상의 시작점을 자신들의 AI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니까 정말 큰 그림이네요. AI가 돈을 버는 도구를 넘어서 기존의 거대한 커머스 제국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AI 쪽은 이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엄청난 이익 감소의 주범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분명 이 AI 사업도 아직은 돈을 쏟아붓는 단계일 텐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AI 투자도 물론 막대하지만 현재 이익 감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바로 퀵커머스입니다. 퀵커머스요? 네, 말 그대로 주변 상점의 물건을 30분 내외로 즉시 배송해주는 서비스죠. 이 사업 매출이 무려 60%나 급증할 정도로 성장세는 엄청나지만 그만큼 물류나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해요. 바로 그 출혈 경쟁이 한가운데에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투자는 과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영진은 아주 자신 있게 성공작이라고 말합니다. 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작정 사용자를 모으던 1단계 빠른 규모 확장은 이미 지났고 이제는 수익성을 개선하는 2단계 단위 경제 최적화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단위 경제 최적화. 네, 실제로 지난 여름과 비교하면 주문 한 건당 발생하는 손실을 50%나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 그거 마치 배달앱 초창기 모습이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처음엔 쿠폰 엄청 뿌려서 사람 모으고 익숙해질 때쯤엔 배달비 현실화하고 묶음 배달 도입해서 수익성을 맞춰가는 것처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실을 줄인 건가요? 두 가지 방법이 주요했어요. 첫째는 평균 주문 금액, 그러니까 AOV를 높인 겁니다. 예전엔 주로 음료수 한두 개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전체 주문의 75% 이상이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고단가 상품이라고 해요. 아, 객단가가 높아졌군요. 그렇죠. 둘째는 물류 효율화입니다. 티몰에 입점한 3,500개가 넘는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오프라인 매장을 이 퀵커머스의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오프라인 매장을요? 네, 굳이 멀리 있는 물류 창고에서 출발할 필요 없이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 바로 배송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 배달을 넘어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커머스를 융합하는 O2O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퀵커머스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음식이나 음료 배달 시장을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걸 발판 삼아서 식료품, 헬스케어 제품처럼 훨씬 더 큰 실물 이커머스 시장의 점유율을 경쟁사로부터 뺏어오려는 겁니다. 아하. 경영진의 목표는 명확해요. 3년 안에 이 퀵커머스를 통해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에 달하는 거래액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손실은 그 목표를 위한 투자 비용인 셈이죠. 역시 컨퍼런스 콜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질문도 날카롭더라고요. 이런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렇죠.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AI에 대한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규모에 대한 것이었어요. 당초 3년간 3,8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이었죠. 여기서 경영진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답했나요? 그들은 그 숫자가 이제 오히려 적어 보인다고 답했어요. 적어 보인다니요. AI 서버에 대한 고객 수요가 너무나 폭발적이어서 자신들이 인프라를 까는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는 겁니다. 심지어 AI 칩 같은 핵심 부품의 공급망 병목 현상까지 겪고 있다고 토로했죠. 이건 사실 행복한 비명이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이 엄청난 성장세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제때 구축하지 못한다면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AI 버블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수요가 혹시 거품은 아니냐는 질문이었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 경영진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AI 모델의 성능이 계속 발전하면서 실제 생활과 업무에 유용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실제 수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시장의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에 있다는 겁니다.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까 말한 그 부품 부족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서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런 공급 부족 상황이 앞으로 최소 2, 3년은 계속될 거라고 내다봤어요. 심지어 3년에서 5년 전에 나온 구형 GPU조차도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100% 풀가동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구형 GPU까지요? 네. 거품이라면 구형 장비까지 이렇게 쉴 틈 없이 돌아갈 리가 없다는 거죠. 공급 부족이 이유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기술 혁명에는 버블이 있었잖아요. 닷컴 버블 때도 다들 실제 수요라고 했고요. 그렇죠.
지금 기업들이 너도 나도 AI에 투자하는 게 정말 필요해서라기보다 우리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일종의 포모 심리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이게 정말 지속가능한 수행 모델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알리바바의 B2C 앱 Q&A 앱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 그 개인 비서 앱이요? 네. 기업들의 포모는 언젠가 꺼질 수 있는 거품일 수 있어요. 하지만 1,000만 명이 매일 사용하는 개인 비서 앱에서 나오는 수요는 진짜 일상 수요거든요. 아하, 알리바바는 B2B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B2C 앱을 통해 아주 단단한 수요 기반을 다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기업들의 포모가 꺼졌을 때를 대비한 그들의 보험인 셈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 본 알리바바는 첫째, AI와 퀵커머스라는 두 미래 먹거리를 위해 현재의 막대한 이익을 과감히 희생하는 아주 명확한 투자 단계에 있다는 것. 네. 둘째, AI 사업은 단순히 모델만 파는 게 아니라 인프라까지 함께 제공하는 풀스택 접근법과 타오바오 같은 거대 소비자 생태계와의 통합 가능성을 무기로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퀵커머스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치열해진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되찾아오기 위한 핵심 무기이고 이제 서서히 수익성을 개선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 하나의 거대한 긴장 관계가 있어요. 긴장 관계요?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걸린 리스크가 아주 큰 도박이라는 거죠. AI 비서 쾌원과 기존 커머스 플랫폼 간의 시너지가 발휘된다면 그 잠재력은 상상 이상이겠지만 결국 모든 건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내의 치열한 시장 경쟁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넘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계획은 거창하지만 현실의 벽을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대화에서 경영진이 그리는 미래는 AI 비서가 우리의 쇼핑, 지도, 지역 서비스 같은 모든 일상생활에 완벽하게 통합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평소 디지털 습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무엇을 사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는 AI는 분명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수준의 통합이 현실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편리함의 대가로라도 단 하나의 기업 AI에게 절대 넘겨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마지막 개인정보 영역이나 일상의 루틴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